우리나라의 하자는 법에 따라서 크게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4가지로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구분이 됩니다. 제척기간이 뭐죠, 변호사님?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척기간이란 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를 해요.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점이 그 기간이 지나면 안녕하세요. 10년차 건설 및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유희주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사실은 저는 집합 건물, 오피스텔, 아파트, 공장 여러 가지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건물들에 발생한 하자들을 처리하는 변호사예요. 그래서 사실은 실생활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입주민분들이나 또 구분 소유자분들을 만날 때에는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시면서 저희를 찾아와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하자란 무엇인가? 하자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입주민 공청회라든지 입주민 설명회를 가보면 저에게 수많은 질문을 해주시긴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에 곰팡이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하자에 해당할 수 있나요? 결로가 발생했는데 하자인가요? 시공사에서는 내가 환기를 시키지 않아서 발생한 하자이니까 시공상의 과실이 아니고 입주자들, 그러니까 사용자의 과실에 해당된다 라는 답변을 듣고 아무리 환기를 시켜도 결로랑 곰팡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입주자 설명회에 가면 끝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마지막에 조용히 손을 들으신 다음에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로 곰팡이 아무리 환기시켜도 자꾸 발생하는데 이거 시공상의 하자 아니냐. 그러면 제가 답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불편을 느끼시는 모든 부분이 하자에 해당합니다. 하자는 사실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용상의 하자, 미관상의 하자, 애초에 잘못 지어진 하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들었을 때에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이 부분이 좀 불편하다. 시공사에서는, 그리고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에서는 이거 한일자가 아니고 담보책임 기간이 지났다라고 버팅기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불편을 느끼고 계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하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그러면 이걸 소송을 통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소송을 통해서는 하자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재판부는 명백하게 결로와 곰팡이도 하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작은 부분도 하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다는 점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 것이 하자의 종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CS센터에 하자를 접수하러 갔더니 시공사에 있는 그 CS센터 직원이 담보 책임 기간이 지났다라는 말을 하던데 이게 뭐죠, 변호사님? 이런 질문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문을 할 때에도 보통은 하자에 관련된 그 관심도가 가장 많이 높으신 시점이 사용 승인일로부터 2년차가 지났을 때가 가장 관심들이 높으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하자는 법에 따라서 크게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4가지로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구분이 됩니다. 제척기간이 뭐죠, 변호사님?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척기간이란 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를 해요.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점이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 정확하게 말하면 그 제척기간이란 내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내 권리가 실권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입주민분들은 입주하고 나서 한 1에서 2년 정도는 CS센터를 진짜 빈번히 왔다 갔다 하시면서 화장실 문이 안 열어가요, 구배가 맞지 않아요, 타일이 깨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CS센터에 접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입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시는 하자는 사실 2, 3년차 하자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정확하게 제가 변호사로서 구분을 해드리자면 도배라든지 타일이라든지 이렇게 마감에 관련된 하자들이 2년차고요. 창호나 목공사 같은 부분들은 3년차 하자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짓는데 제가 불편을 느끼는 하자가 다 2, 3년 차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5년 차나 10년 차는
그러면 어디에 해당되나요? 이런 부분들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5년차 같은 경우는 주요 내력분, 그중에서도 수평, 부재, 수평 구조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10년차 하자는 주요 내력부인 점은 같은데 그중에서도 수직과 관련된 하자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5년차 하자에 해당하는 균열을 제외하고는 입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낄 수 없는 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2년차 제척 기간이 지나가기 전에 아파트 단지에 방문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입주자분들이 가장 많은 하자 보수를 받으실 수 있고, 우리나라의 사실 대기업이잖아요, 시공사들을 상대로 해서 또 하자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입주민들이 권리 행사를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는지를 안내드리러 많이 방문 상담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2, 3년차 하자, 50년차 하자 정확하게 이해하시지는 못하셔도 가장 빠른 날짜의 2년차쯤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하자에는 2, 3, 50년차 크게 4가지가 있고, 가장 빠른 날짜의 2년차를 기준으로 내가 어떻게 권리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제척 기간에는 시작점이 있어요. 법적으로는 기산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산점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전유 부분은 내가 입주한 날을 기준으로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아파트라는 것은 각 등기부 세대의 전유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용 부분에 대한 면적도 잘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기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구분 소유자의 면적별로 공용 부분, 아파트의 시설, 그리고 하다못해 GX룸, 헬스장, 여러 공용 시설들에 대해서도 공유를 하고 있고, 지하 주차장, 옥상, 많은 공유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용 시설은 사용 검사일로부터 제척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용 검사일이 뭔지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사용 검사일은 보통 기재가 되어 있어요. 준공일이라고도 저희가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가 볼 때에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는 단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공부와 서류를 검토해서 이 단지의 사용 승인일이 언제고 권리 행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를 제가 직접 확인해서 알려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또 입주자 대표 회장님이시라든지 관리소장님이 계시다면 우리 아파트 사용 승인일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자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입주민분들이 좀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내가 CS센터에 접수를 하면 입주자 대표회에서 알아서 내 권리를 행사해주겠지 라는 부분들 사실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들이시거든요. 근데 저만 해도 제가 이 건설 전문 변호사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의는요, 크게 권한이 없습니다. 하자에 있어서만큼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저희가 선거를 통해서 뽑았는데 우리의 대표 기관인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알아서 하자 처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오해를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권한과 입주자 대표회의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주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님이나 관리소장님들을 만나고 입주민들을 만나면 한 가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그 오해가 무엇이냐면 내가 2, 3년차 때 CS센터 접수했고 또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으니까 내가 하자에 있어서만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입주자 대표회의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입주민들이 굉장히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굉장한 오해입니다. 아파트에는 크게 공용부와 전용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소유자, 갑구, 을구 이렇게 적혀 있죠. 그때 나의 전용 부분 면적도 명확하게 적혀 있지만 내가 전체 전용 면적분에서 내가 전용 면적에 해당하는 그 비율만큼 공용 부분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어요. 토지 면적도 될 수 있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아파트 공용 부분에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공용시설들, GX룸, 헬스장, 지하주차장, 옥상,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또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공용시설이 반드시 있죠.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개인 구분 소유자들이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공용 부분에 대해서 하자 요청할 권리는 갖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전유 부분이죠. 전유 부분은 각각 구분 소유자분들에게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전유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분들이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나의 하자보수에 요청할 권리, 또 하자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를 해주셔야지만, 저희가 이제 흔히 채권 양도라고 불리는데 이런 채권 양도 절차를 정확하게 거치셔야지만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입주민의 권리를 받아서 어깨에 이렇게 듬뿍 힘을 갖고 하자 처리를 진행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당연히 기다리면 알아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나의 하자까지도 처리해주겠지. 이거는 상당히 오해가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설명회를 가게 되면 채권 양도 절차 하셨나요? 물어보고요. 절차 반드시 진행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법원에서 채권 양도 절차 없이 원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내용 증명을 보냈더라도 그건 적법한 권리 행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판시가 있기 때문에 채권 양도 절차가 중요하고요. 하자 소송에 갈 때나 협상을 갈 때에도 몇 퍼센트의 입주민들이 채권 양도를 해주셨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파트 1000세대예요. 하자 소송을 통해서 감정을 진행했는데 판결금이 한 80억 정도가 나왔다고 할게요. 그런데 80%의 입주민들은 채권 양도를 해주셨는데 20%의 입주민들은 채권 양도를 해주지 않으셨다면 전체 80억 중에서 80%만 저희가 비용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20%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권한이 입주자 대표에게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채권 양도 절차를 진행할 때 그 채권 양도 퍼센트를 높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 입주민 세대뿐만이 아니라 임차인 세대들도 상당히 많이들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세대들에게도 하자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이유, 이런 부분들 안내드리기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집주인분들, 구분 소유자분들에게 직접 전화를 드려서 하자 소송이 아니시더라도 협상을 위해서라도 채권 양도 절차 반드시 하셔야 되고, 제척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나의 타일, 미장 이런 2년차 하자들 영원히 권리 행사 못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알려드려서 채권 양도율을 높이는 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주민들이 흔히 하실 수 있는 오해, 입주자 대표회의가 가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 반드시 채권 양도 절차를 거치셔야 된다는 점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 점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